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3%가 바로 이 졸음 운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위험천만했던 순간을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앞선 차들에 맞춰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게 웬일인가요? 아이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차가 돌면서 2차로에 있던 차량이 한참을 밀려나 버렸습니다. 백미러를 봤는데 뒤에 버스가 엄청 빨리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오지? 내 차 받겠네 하는 순간 제 차를 쿵 박았어요. 충돌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박는 순간, 저쪽 하고 나는 순간 제가 그때 기억을 잃었어요. 네, 그 시각 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더니 제보자의 차량을 추돌합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온 건데요. 견인 차량이 사고 현장으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지만 제보자의 차량은 한눈에 보기에도 파손 상태가 심각합니다. 충격이 컸을 텐데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잠깐 기절했다가 차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 안 나요, 지금은. 사고 나고 며칠 후에 차를 가서 봤는데 운전석 쪽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열고 나왔지, 제가. 운전석 바로 뒤까지 밀고 들어왔던 버스. 사고 원인은 바로 졸음운전이었습니다. 다행히 버스에 승객은 없었는데요. 졸음운전은 운전자 최대의 적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한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겠죠. 졸리면 반드시 쉬어가십시오. 예. 여기는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제보자는 지금 아내와 함께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위험합니다. 갑자기 반대편에 굴착기가 넘어오면서 제보자의 차량이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하는 그런 공사였어요. 그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버리니까 얼마나 놀래가지고 핸들을 꺾었는데 그냥 완전히 쳐버렸죠. 굴착기와 직접적인 충돌만 없었을 뿐 파손이 심각한데요. 어떻게 과실을 인정하던가요? 하고 나서 바로 그 공사 현장에서 그 굴착기를 치워버렸거든요. 치워가지고 증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속해가지고 그랬다고 막 공사 인부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상대에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공사 중엔 확실히 안전 조치를 취하고 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다음 제보자는 얼마 전에 차를 수리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차가 잠시 박은 것 같으니까 한번 와서 확인을 해봐라. 설마 뭐 경미한 사고겠지. 글쎄요, 경미한 사고라고요? 누가 그 골목길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을 거고. 이른 아침 제보자의 차량은 집 앞 골목에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 차량 한 대가 지금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지나던 사람도 놀란 것 같은데요. 심상치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전복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골목길 가속으로 인한 사고죠.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그러네요. 영상을 보니까. 골목길에서는 애들이나 뭐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현장 사진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빠르게 달린다면 순간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되죠. 인사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사고가 벌어진 뒤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요. 골목길에서는 반드시 서행운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신호에 맞춰 지금 멈춰서는데요. 잠시 후 차가 움직이는데 보셨나요? 갑자기 달려나온 차량이 흰색 차량과 충돌하면서 차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제보자가 가까이 가서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있던 운전자는 어떻던가요? 잘못됐는지 알고 꺼내드릴 때 좀 긴장을 많이 했죠. 저 말고도 주위에 공사하시던 분이나 이런 분들도 몇 분 오셨었거든요. 약간 의식이 조금 들어오시길래 앉아 계시라고 그랬죠. 어디 부러지거나 그랬으면 안 되니까요. 사고 원인은 뭐였을까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좌측에서 달려오던 차량의 신호 위반이네요. 교통신호는 생명의 약속이죠. 꼭 지키셔야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교차로입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구급차가 갑자기 진입하면서 승용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앰뷸런스 뒤에서 환자분이 들것에 실려서 내리셨고
그다음에 그 환자 가족분들도 한두 분이 같이 내리셨는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놀랬고, 사이렌을 먼저 많이 울리고 이렇게 왔다면 그 사고 차량 분도 좀 미리 인지를 했을 텐데.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한 구급차와 충돌하면서 승용차는 보조석 쪽에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구급 차량이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언제나 안전제일에 앞장서는 모범운전 부탁드립니다. 제작진에게 도착한 미스터리한 제보,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데 영 안색이 좋지 않네요. 제가 그날 이후로 잠을 맨날 샜습니다. 그때가 밤 12시쯤이었는데 모든 감각이 되살아난다는 공포의 밤 12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보자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이 지하차도를 막 빠져나올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제보자가 어둠 속에서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건 이게 대체 뭔가요? 아, 정말 섬뜩한데요? 한복을 입었는데 이제 아무 표정 없이 귀신같이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소름이 클락신을 돋네요. 울렸는데도 아무 미동도 없이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한복을 입고 내려올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차량 통행마저 뜸했던 이곳을 홀로 거닐던 의문의 존재.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곳엔 다른 단서가 있을지 관할 지구대의 영상을 가져가 봤습니다. 어떤가요? 어디 뭐 특정은 못하겠네. 그 곳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우리가 그 야간에 순찰 돌아도 저런 경우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제보자가 지나던 지하차도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인데요. 그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사찰이나 암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무속인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뭐 종사자가 아닐까. 글쎄요, 경찰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에 있는 무속인을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이분은 영상에 담긴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블랙박스에 목격된 바로 그 시간 이곳을 지난 적이 없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신고를 하는 행위다. 이거는 또 그런 데서는 안 하거든. 그 뛰어다니면서 거기 가겠어요? 길가에서 걸어가는 여자. 뭘까요? 어떤 여자인지 한번 봅시다. 자, 드디어 정체가 밝혀지는 걸까요? 해서 귀신이라고 죽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나는 보고 있는데요. 네? 더 무서운데요? 귀신이라고요? 어둠에 둘러싸인 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정체불명의 무속인의 말처럼 정말 귀신일까요? 볼수록 더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조작은 없는 건지 전문가에게 들고 와봤습니다. 이 영상 이게 조작된 영상이나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합성된 영상은 아니고 실제 촬영된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 맞습니다. 그래요? 사람인지 아닌지 오. 지금 상황 자체가 조건들이 사람이라고 믿기 힘든 조건이었었거든요. 1차선 중간에서부터 옆으로 비켜 나오는 행동이라든가 치마가 이제 바람에 휘날리는 방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 밤 12시가 넘은 지하차도에서 걷고 있는 모습이 아이러니하죠. 의문만 가득 남기고 간 어둠 속의 여인, 모두의 심신건강을 위해 늦은 밤에 다시 만나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자, 러시아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강물이 들어찬 다리 위로 차량들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너고 있는데요. 속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모두들 숨죽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강물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대형 트럭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요. 트럭 운전사는 주저함 없이 빠른 속도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바람에 다리 위로 강물이 더 들어차면서 승용차가 물 위로 동동 떠버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런 신기한 일도 생기네요. 위험할 텐데 이 괜찮을까요? 어이구, 잠시 후 운전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트럭 운전사는 많이 미안하겠네요. 네, 인천광역시입니다. 제보자는 하루의 마지막 업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맞은편에서 대형 타이어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무게도 뭐 100kg 이상 나가는 그런 무게가 사람 혼자서는 못 들어요. 이거는 박혔으면 다행인데 그게 맞고 또 튕겨져 나가버려가지고
상당히 어이구. 위험했죠. 그러네요. 어이구. 거의 뭐 200m, 300m 날아간 것 같아요. 네, 타이어에 가속이 붙은 만큼 충격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견적이 무려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타이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면 보셨죠? 저 맞은편 트럭에서 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또 다른 타이어마저 빠지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차량 정비호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안전은 몇 번을 확인해도 모자라지 않죠. 이곳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제보자의 늦은 귀갓길이었는데요. 잠시 후 제보자 앞에 나타난 건 아이쿠! 역주행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 방어도 때문에 이제 안 보였어요. 네, 제가 그래서 살짝 틀었는데 그 옆에도 또 이렇게 산이다 보니까 못 피하죠. 공간이 없더라고요. 상대는 왜 역주행을 했다고 하던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상대방은 약간의 음주였고 아하, 저런. 하더라고요. 저에게 다가와서 뭐 죄송하다고 그랬고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가족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한 잔 술에 운명을 걸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보세요. 지금 반대편에서 트럭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까만 연기가 한 군데서만 나는 게 아니었는데요. 또 있어요. 고속도로를 따라 한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바닥에 이렇게 짐들이 한 10m, 5m 간격으로 짐들이 불이 이렇게 붙어서 떨어져 있죠. 그래요. 그 트럭 뒤쪽에서 한 500m에서 1km 정도 사이에 짐들이 계속 떨어져 있어서 저희도 가다가 많이 놀랬죠. 왜 이런 화재가 발생했던 걸까요? 당시 출동했던 대원에게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심코 버렸던 그 꽁추가